제키 찬, 세계 영화의 살아있는 전설. 서론. 세계 영화사에서 문화적, 언어적, 지리적 경계를 넘어 세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며 아이콘이 된 아시아인은 극히 드뭅니다. 그 중에서도 제키 찬이라는 이름은 존경과 찬사의 대상입니다. 그는 홍콩을 대표하는 액션 배우이자 브루스리의 영광스러운 시대를 훌륭하게 계승한 인물일 뿐만 아니라 배우, 감독, 시나리오 작가, 프로듀서, 가수, 그리고 자성가로서 다재다능한 아티스트입니다. 제키 찬은 아시아 관객들에게만 익숙했던 무술 영화를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상품으로 탈바꿈시켜 미국,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관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이를 이루어냈습니다. 전통 중국 무술과 슬랩스틱 코미디를 결합하고 직접 화려한 스턴트를 선보이며 친근하고 유머러스하면서도 회복력이 강한 일상적인 영웅의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홍콩의 가난한 소년이었던 제키 찬은 60년이 넘는 경력과 150편이 넘는 영화에 출연하며 세계적인 스타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한때 배우가 연기한 가장 많은 스턴트와 영화에서 가장 많은 배역, 배우, 감독, 시나리오 작가, 무술 감독, 프로듀서, 사운드 트랙 가수으로 기네스 세계 기록을 보유했습니다. 제키 찬의 영향력은 영화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문화 아이콘이자 동양과 서양, 무술과 엔터테인먼트, 실버 스크린의 영웅과 현실 속 인간적인 사람의 이미지를 잇는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삶과 경력에 대한 이야기는 한 개인의 여정일 뿐만 아니라 20세기와 21세기 아시아인들의 역경 극복 정신, 회복력, 그리고 창의성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과 무술의 길. 가난한 출신. 성룡, 본명, 찬콩상. 은 1954년 4월 7일 홍콩의 가난한 노동자 계층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인 찬치핑, 과 리러핑, 엘리핑, 은 모두 홍콩 주재 프랑스 대사관에서 요리사와 가정부로 일했습니다. 통통하고 활동적인 체격 때문에 성룡은 바오바오, 파우, 공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성룡의 어린 시절은 가난한 동네에서 보냈는데 그는 종종 싸움을 벌이고 장난기 넘치며 활동적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은 자녀들을 제대로 교육시킬 여건이 되지 않았기에 그의 부모는 성룡을 특별한 곳에 보내기로 결심했고 이 결정은 성룡의 인생 전체를 좌우하게 됩니다. 중국 오페라 아카데미, 혹독한 수련의 장소. 성룡은 7살 때 위진엔, 유지문 스승이 운영하는 중국 연극 아카데미에 보내졌습니다. 이곳은 매우 엄격한 전통 방식으로 오페라 예술가들을 양성하는 곳입니다. 제키와 그의 친구들은 이곳 기숙학교에서 생활하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술, 고개, 노래, 춤을 연습해야 했습니다. 철칙은 실수하면 맞고 영양실조에 시달리며 놀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환경이 제키의 뛰어난 체격과 독보적인 연기력을 만들어냈습니다. 제키는 학교의 우수한 학생들로 구성된 칠복신 중 한 명이 되었는데 그중 다수는 훗날 삼모홍, 원표, 원진와 같은 유명 배우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제키 찬은 영화계에 진출할 탄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버려진 어린 시절, 꿋꿋이 일어설 유지. 수많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제키 찬은 결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극 학교 시절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키 찬은 없었을 겁니다. 땀과 피와 눈물로 바쳐진 어린 시절은 그에게 더 나은 체력, 고개 실력, 그리고 지구력을 길러주었습니다. 이후 배우의 길로 들어선 그는 어린 시절부터 쌓아온 훈련 덕분에 고층 빌딩 옥상에서 뛰어내리거나 헬리콥터에서 뛰어내리거나 절벽에서 떨어지는 등 위험한 장면이라면 무엇이든 주저없이 소화해냈습니다. 영화계 초창기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초반, 제키 찬은 홍콩 영화에서 단역이나 스턴트맨으로 단역을 맡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를 배움의 기회로 여기며 굴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혹독한 훈련을 받은 제키 찬은 다른 많은 배우들이 거부했던 위험한 장면도 기꺼이 소화할 수 있는 용감한 스턴트맨으로 성장했습니다. 스턴트 시절, 홍콩 스턴트팀 입단. 성룡은 중국 오페라 학교를 졸업한 후 홍콩의 전문 스턴트팀에 합류했습니다. 고개와 무술 실력을 갖춘 젊은이들이 영화 제작진에서 일하게 된 것입니다. 1970년대 홍콩은 떠오르는 무술 영화 장르의 요람으로 여겨졌고 스턴트맨에 대한 수요는 매우 높았습니다. 무술 경력, 강인한 체격,
그리고 대담한 정신력 덕분에 성룡은 스턴트계에서 빠르게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위험한 점프, 벽에 부딪히는 격렬한 동작,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종종 피하는 고통스러운 낙하 동작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용기 덕분에 성룡의 이름은 영화계 전반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전설적인 브루스리의 대력. 성룡의 경력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은 브루스리의 고전 영화의 스턴트맨으로 발탁된 것입니다. 1972과 1973에서 성룡은 단역으로 출연하며 브루스리의 진짜 타격을 직접 받아냈습니다. 한 번은 브루스리가 실수로 성룡을 세게 때려 부상을 입혔지만 직접 일으켜 세우고 사과했습니다. 이 순간은 성룡의 기억 속에 깊이 새겨져 브루스리를 훌륭한 본보기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전설적인 브루스리와 함께 일하며 성룡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직업에 대한 진지함, 헌신, 그리고 자신만의 흔적을 남기고자 하는 열망이었습니다. 성룡의 독특한 특징. 많은 스턴트맨들이 스턴트맨이라는 직업을 일시적인 직업으로만 여기는 반면 성룡은 이를 성공으로 가는 디딤돌로 여겼습니다. 그는 감독들이 무대를 어떻게 설정하고 카메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동료들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특히 성룡은 브루스리의 특징, 즉 진지한 태도와 빠른 움직임을 눈여겨보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단순히 흉내만 낸다면 나는 그림자일 뿐이다. 나만의 스타일을 찾아야 한다. 성룡은 스턴트 연기를 하던 시절 브루스리의 진지함과는 완전히 다른 유머러스한 액션 스타일을 창조해보자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초기 부상 없는 스턴트 직업은 없으며 성룡은 이 시기부터 수많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높은 층에서 떨어져 시멘트 바닥에 등을 부딪혔습니다. 격투 장면 촬영 중 코뼈가 부러지고 어깨가 탈골되었습니다. 한 번은 촬영장에서 의식을 잃어 촬영진을 걱정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성룡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전문성을 증명하고 자신을 증명할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큰 기회로. 스턴트맨 성룡 시절에는 값진 경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매력적인 액션 장면을 만드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카메라 각도와 조명을 활용하여 무술 동작을 강조하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촬영진의 규율과 단결력을 키웠습니다. 특히 홍콩에서 가장 대담한 스턴트맨이라는 명성 덕분에 성룡은 수많은 감독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가 조연, 그리고 주연으로 점차 영역을 넓혀가는 발판이 되었고 그의 커리어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에서 시작하는 정신. 훗날 세계적인 스타가 된 성룡은 여러 번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턴트맨 시절이 없었다면 지금의 성룡은 없었을 것이다. 스턴트맨이라는 무대는 성룡에게 단순히 기술을 연마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독특한 방향을 찾는 진짜 학교와 같았습니다. 홍콩에서 자신을 긍정하라. 브루스리의 그림자에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기 위한 노력까지. 1973년 브루스리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홍콩 무술 영화는 공백기에 빠졌습니다. 영화 스튜디오들은 이 전설의 성공을 이어갈 후계자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키 찬이 주연을 맡아보기 위해 영입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브루스리의 스타일, 즉 엄격한 표정, 강력한 펀치, 박진감 넘치는 대사를 따라 연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관객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키 찬은 브루스리가 아니었고 그 자신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브루스리의 후광을 따라 한 초기 영화들은 흥행에 실패했고 제키 찬의 커리어는 교착 상태에 빠진 듯했습니다. 이때부터 제키 찬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다른 누구도 따라하지 않고 자신만의 스타일을 창조하겠다는 것입니다. 1978의 전환점. 성룡을 명성을 얻게 한 중요한 사건은 원화평 감독의 영화 1978였습니다. 이 영화에서 성룡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술을 배우는 젊은 왕비용 역을 맡았습니다. 그는 서툴지만 유머러스하고 놀라울 정도로 강력한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홍콩과 아시아 관객들은 이 새로운 연기 스타일에 열광했습니다. 완벽한 영웅 대신 성룡은 결점이 많고 때로는 어리석은 인물을 연기했지만 결국 그의 의지와 끈기로 악당들을 물리쳤습니다. 는 흥행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코미디 무술 영화의 새로운 장르를 열었습니다. 이 장르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성룡과 함께할 것입니다. 강렬한 인상을 남긴 액션 코미디 시리즈. 이후 제키 찬은 독특한 액션 코미디 영화들을 꾸준히 선보였습니다.
1983-1900년대 홍콩을 배경으로 제키 찬이 수십 미터 높이의 시계탑에서 자유낙하하는 장면은 그의 경력에서 가장 유명한 스턴트 중 하나입니다. 1984 원표와 삼모헝이 함께 출연한 이 영화는 무술, 코미디, 스트리트 액션을 혼합한 작품입니다. 1985 홍콩 액션 영화의 걸작으로 손꼽히는 이 영화는 강렬한 액션 장면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쇼핑몰 유리창을 뛰어넘는 제키 찬의 장면은 고전 명작이 되었습니다. 는 그가 홍콩 영화상 최우수 액션 영화상을 수상하는 데에도 기여했습니다. 이 작품들을 통해 제키 찬은 아시아에서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했을 뿐만 아니라 유머, 무술, 그리고 직접 만든 스턴트까지 자신만의 정체성을 찾았음을 증명했습니다. 제키 찬 스타일, 성공으로 가는 차이. 제키 찬을 다른 무술 배우들과 차별화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액션 코미디. 그는 모든 격투 장면을 코미디 촌극으로 만들어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 때로는 어리석은 듯하지만 매우 매력적인 장면들을 연출합니다. 소품의 창의적인 활용, 의자, 사다리, 맥주병, 심지어 걸레까지. 제키의 손에서는 이 모든 것이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영웅. 그의 캐릭터들은 무적의 슈퍼히어로가 아니라 어려움에 처했지만 어쩔 수 없이 싸워야 하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직접 스턴트 연기. 제키 찬은 스턴트 더블 없음이라는 원칙으로 유명합니다. 헬리콥터에서 배로 뛰어내리거나 차에 치이거나 20m 높이에서 떨어지기도 했는데 이 모든 것을 직접 해냈습니다. 이러한 스타일이 제키를 누구도 쉽게 알아볼 수 없는 독보적인 아이콘으로 만들었습니다. 홍콩과 아시아에서의 인지도. 1980년대 성룡은 홍콩 최고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의 영화는 흥행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 한국, 대만을 비롯한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서구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영화 잡지들은 성룡을 이소룡의 후계자이지만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보여준다라고 극찬했습니다. 비평가들은 그를 찰리 채플린 플러스 이소룡, 즉 고전 코미디와 현대 무술의 결합으로 묘사했습니다. 세계 무대 진출의 발판 마련. 홍콩에서의 성공은 중요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성룡은 두터운 팬층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브랜드를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꿈은 아시아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계 최대 영화 시장인 할리우드 정복을 항상 꿈꿨습니다. 하지만 미국 진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성룡은 여러 차례 도전했지만 문화적 차이와 관객의 취향 차이로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70년대 후반과 80년대의 홍콩에서 거둔 엄청난 성공은 그가 글로벌 꿈을 꾸준히 추구하는 데 귀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